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년을 투자하면 리스크는 제로다. 그러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중을 관리를 해서 10년을 투자를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데이터로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투자 명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라는 게 10년을 지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가치랑 주가는 결국은 연동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 버블이 끼기도 하고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도 해요. 침체 국면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극심한 저평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이 진행될 때는 어때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자산 가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비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멈추는 순간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 이제 폭등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가치는 주가에 연동이 된다. 가치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주가는 여기에서 만나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가 자, 버블에 들어갔다가 그럼 버블 구간에 줄이고 자, 침체 구간에 늘리고 침체 구간에 사고 버블 구간에 팔고 자,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자산을 계속 사모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싼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만 일부씩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할까요? 또 싼 자산을 담아야 되니까. 시장에는 거의 정말 극심한 버블장이 아니고는 거의 싼 자산이 항상 존재합니다. 극심한 버블 구간은 거의 10년, 20년에 한 번 만들어질까 말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불신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는 실패의 이유만 찾는 거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무슨 꼭지에 2007년도에 보면은 이때 금융, 건설, 철강 이런 섹터들이 엄청난 고평가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2001년도부터 50배씩 올랐어요. 50배씩.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30배, 50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주도 섹터였으니까. 이때 버블이 진행되어 있는 걸 이걸 사가지고 10년을 기다렸더니 손실이다.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 하면 안 된다. 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비중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수라는 게 항상 세상에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한해야 돼요. 가치라는 것도 변동이 있어요. 가치가 막 크게 올라갔다가 가치가 내려갔다가 가치가 올라갔다가. 근데 주가는 여기에 변동성이 더 커요. 주가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버블과 침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또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오래 놓이기도 합니다. 자산이. 굉장히 저평가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5년씩 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소외되니까. 소외된 자산은 결국은 이렇게 5년 쉬다가 어떻게 돼요? 5년, 10년 쉬다가 올라갈 때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장기간 저평가가 만들어졌다가 무언가 어떤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재가치를 찾아갈 때는 이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게 10배예요. 작은 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오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이 뚝심이 있어야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과거 1990년도에 보면 1990년도 때는 이때 성장률이 5% 이상 나왔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5%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사이클이 자 5년 사이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거고, 인도 증시, 베트남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사이클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사이클, 내려오는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왜곡이 만들어진 시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990년도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사이클이 거의 뭐 한 5년 사이클 나왔고, 지금 2000년도에 접어든 다음부터는 어때요? 성장률이 줄어서, 자, 3%. 2007년도 뭐 요때부터는 거의 뭐 3%, 2%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상승률이, 사이클이 짧은 거예요. 사이클이 거의 뭐 한 3년, 3년에서 2년. 뭐 이 사이클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10년을 데이터를 보면 요런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갑자기 미국도 어때요? 작년에나 보면 성장률 4%까지 나왔잖아요. 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미국도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가 성장률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성장률이 커지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완전 바뀌었죠. 산업 구조가. 그러면서 성장률이 많이 찍히게 되니까 어때요? 10년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사이클은 변화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소 5년은 견딜 수 있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5년의 투자 기간을 둬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꼭지 구간에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도, 자, 이 5년의 사이클만 견디면 어때요? 자, 지수는 살짝 내놓은 것 같지만 애지간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수라는 거는 전체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20%는 내가 만약에 상위 많이 올라가는 지수 대비해서 평균에서 20%를 잡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50%를 잡아내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비중을 골고루 나눠서 상위 50%를 보유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100이라고 보면, 10이라고 보면 이 중에 상위 5개만 하는 거는, 5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 굉장히 엉망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만 추려내면 요 정도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수가 제 위치만 와도, 이 변동성이 한번 진행이 되고 제 위치만 와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 자, 이때도 보면, 자, 5년 사이클이었어요. 자, 이때도 보면 4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됐다가 상승이 돌아오는 기간을 한 개의 사이클로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다 보면 이제 뭐 3년 사이클이었다. 3년, 2년 사이클이었다. 2000년도부터는 지금 2년, 3년 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이. 자, 부채를 활용을 하려면 감당이 가능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조용구 씨 뉴스를 봤는데, 뭐 1억인가, 가지고, 수익을 한 1억인가 내니까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한 15억 있었는데 부채고, 아파트 전세금이고,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1억이 남았대요.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주식은 위험한 거다. 내가 주식을 해서 망했다. 라고 주변에다 이야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뭘 이렇게 됐을까요? 뭐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 폭락한 게 뭐 있어요, 고점에서. 바이오 고점에 이거 때려 박은 거죠. 80%, 90% 작살 났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몰빵으로 때려 박아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해서 이렇게 작살이 났는데 주변에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이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뜯어잡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자, 투자 손실이 진행 중일 때 내 노동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채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채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하면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림 맞추기 하고 뭐 차트 뭐 단기 매매 뭐 요런 걸로 해서 어쩌다가 뭐 한 종목에 때려박아 갖고 뭐 5배 10배 수익이 났다, 그런 것들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의 평균 수익을 딱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꾸준히 찍힌다. 장기적으로 한 개의 사이클, 이 사이클이 지났을 때, 5년의 사이클이 지났을 때, 여기에서 뭐 3년의 사이클이 지났을 때,
이 사이클이 지나서 3년 평균을 내보고 5년 평균을 내보니까 수익이 찍힌다. 요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부채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여유 자본으로 하는 거고, 진짜 기회가 왔다 싶은데 내가 진짜 일이 있고 또 내가 이 부채를 내가 일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요런 초록색 구간들, 요런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뭐 한 1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하게 되면 리스크가 조금 있는 구간이라든가 증시가 저평가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오면 가치 판단해서 그럴 때는 만약 부채를 쓰고 있는 게 있다면 다 줄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되는 사람들만 부채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채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무너져갖고 뭐하고 할 때는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내가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고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부채는 장기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의 큰 부채를 사용했다가 장기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반대 매매가 나간다든가 강제적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시간을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채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역사적인 안전마진 구간은 지금 1990년도부터 한 20년 정도 보면 자, 사이클이 이제 5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은 항상 견딜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3년 이상의 하락장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리고 하락 기간에 곱하기 2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한 2년 정도 빠졌다 장이. 지금 한 18개월 정도 빠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3년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2년 3년 동안에는 안전마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2년 정도는 안전마진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밸류를 판단을 해봐도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는 사실 이게 뭐 1500이 가던 1700이 가던 이건 두려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1500포인트가 가려면 우리나라 금융위기나 와야 가능하겠죠. 자금 계획을 구축을 해두고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게끔 관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뭘로요? 비중 관리로. 골고루 사두면 돼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근데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외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자, 투자의 본질은 시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이 복리가 확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 보면 이게 30년 동안 예를 들어 131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왔어요. 그러면 8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배당이라는 거는 어때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지수에 배당이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배당을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8배만 될까요? 훨씬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당을 여기다 다시 투입을 해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받는 배당을 다시 투입해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걸 단리로 계산을 해도 자 8배 50% 이상은 될 텐데 자 이거를 복리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건 진짜 기하급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30년 동안 8배 올랐다 그래서 8배가 아니구나 이게 뭐 15배 예를 들어서 15배 올랐다 그래갖고 이게 15배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구축해두고 투자에 나서고 시간을 이기며 투자에 실패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본질은 시간값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복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쌓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인드는 만들어집니다. 그 구간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좋은 기회 구간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구간들은 어때요? 역사적인 바닥이 아니면 무릎 구간이잖아요.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자, 사이클이 3년이죠. 평균적으로 사이클이 3년이기 때문에 36개월 선을 평균으로 이 까만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기업 가치가 이 까만 선이라고 놓고 보고 이 위에가 살짝의 버블이 있었던 구간, 밑에가 저평가 구간.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는 저평가 구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구간이 있는 데는 이제 버블이 살짝 입혀져 있거나 진짜 가치가 입혀져 있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뭐가 있을까요? 공부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PBR 얘기를 하면, 자, 역사적인 PBR이 어쩌고 저쩌고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폭락하고 했을 때. 역사적인 PBR이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어때요? 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PBR이 이렇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19년도 8월달 폭락 나올 때 못 봤냐? 더 빠지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평가 구간에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 이슈에 흔들리고 언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불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는 절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하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시간.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해두고 그 기간까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포기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중 관리는 안 하니까. 비중 관리 안 하고 몰빵하고 뭐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단계에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을 미스했다거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데 몰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주식 투자로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